네, 선생님이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려줄 건데, 처음엔 아까 그 결론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가격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사입을 해와야겠다, 혹은 이 제품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조금 더 눈에 띄게 해서 많이 팔아야지, 혹은 뭐 잘 안 팔리는 제품들을 재고를 조금 줄이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제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중간에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 혹은 예쁜 그래프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에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우리 세계 혹은 우리나라 혹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사람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줄 건지가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이 조사 대상을 정해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 때 그냥 뭐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뭐 학생, 4에서 6학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 자, 조사 대상이 있죠. 조사 대상. 자, 우리가 흔히 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통계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모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모 집단.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표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본. 샘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마찬가지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모집단이라는 거는, population은 그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구란 뜻이에요. 인구. 달리 말해서 전체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준이가 초등학생을 위한 라면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보는 거고 population 인구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표본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표본 이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집단에게 조사한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수치라고 합니다. 모수치. 그리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우리는 통계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통계대회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모집단에서 대표성을 띤 표본, 내가 추출한 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표성, 내가 뽑은 표본이 과연 대표성을 가지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회 나가면 이런 모델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회를 가도 없는데, 고등학생 대회를 가면 이 모델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민이, 6학년인 지민이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집단은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게 모집단이죠. 근데 그 중에서 표본을 그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뽑았어요. 인공지능 선도학교. 전국에 한 5, 600개가 있겠죠. 그러면 인공지능 선도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러면 이 모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통계에 쓸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민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선도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양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학교는 세비초는 4개 정도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 프로그램은 뭐 티처블 머신일 수도 있고 오토 드로우일 수도 있고. 혹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다면 선생님이 더 쉬운 예를 들어주자면, 자, 편의점 아저씨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CU의 아저씨. CU의 아저씨는 고객들이 우리 세비초 근처에 사는 뭐 동문맘시티나 동광아파트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집단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걸 조사할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난 4월에 있었던 고객들을 표본으로 정할 거예요. 4월 고객을 표본으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 모델을 어떤 걸 정하냐면 이 고객들이 찾는 평균 물건 사간 평균 매출 혹은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 평균 판매 가격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품을 들여와야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특정 뽑아내는 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사 대상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인준이가 제출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준이의 모집단은 초등학생, 전국 초등학생 모든 건데요. 표본을 우리 학교 4에서 6학년으로 뽑았죠. 근데 이렇게 뽑으면 대표성에 있어서 약간의 디스카운트 부분이 있죠. 그 할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 그 1에서 3학년은 초등학생이 포함되는데 여기 조사 대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물론 조사를 할 때는 그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물론 4에서 6학년 혹은 우리 반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1에서 6학년을 할 수 있을 거고 혹은 한 개 반만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 대회에서는. 자, 어쨌든 이게 모집단이고 이게 표본이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모델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얘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의 뭘 알아볼 건지 단순히, 자, 일단은 이걸 보면 단순히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사 대상 밑에다가 모델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뭐 선호도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선호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 학생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혹은 객관적인 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모델을 써서 통계 조사를 할지 설문 조사를 할지를 같이 써주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어떤 모델로 조사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조사 평균치를 쓰겠다 혹은 학생들의 응답의 우선순위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 모델을 언급해주면 좀 더 그 내용적으로 탄탄한 통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 대상만 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쓸지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는 것,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더 다른 이야기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